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홍서영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지금 주식회사 애플 지금 대표이사로 되시는데,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회사 애플 대표이사 홍서영이고요. 일명 낙찰 여왕입니다. 네. 네, 우리 지인들께서 저에게 낙찰 여왕으로 불러주셨는데, 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고요. 네.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공서에서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네. 지구단위계획, 우리 아파트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일을 이제 본업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새 아이들 낳아서 키우면서 네. 제가 학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무슨 학원이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그 영어, 예. 수학 또는 뭐 전과목 이런 네. 학원들을 작은 뭐 교습소, 학원, 공부방까지 뭐 네. 운영을 했던 한 10년 정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매 파트로 하시고 부동산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창업하게 된 거예요? 애플, 저희 뭐, 스티브 잡스 애플. 아, 네. 그것도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권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에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그거를 제가 최고의 네. 상품으로 네.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런 리모델링 작업들을 다 했었어요. 네. 웬만하면 샤시부터 전체.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보통은 문틀이라든가 문짝은 페인트 칠하고 말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시에 수익보다는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컸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전체 교체를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품의 질들도 많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또 매도도 잘 됐고, 임차인도 잘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그러한 그 최고의 공간을 우리 임차인이나 매수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저만의 자부심도 좀 생겼고요. 그런 과정 중에 저도 이제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법인의 상호명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우리 애플의 우리 스티브 잡스 유명하잖아요. 그 애플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excellent place라는 첫 글자를 따서 애플, EP, 애플이라고 저의 법인명을 장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애플이 됐고요. 스티브 잡스에 못지않은 그런 기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인생의 통찰의 순간 한번 뭐 제가 보내주셨는데, 네. 되게 좀 인상 깊은데 이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제가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면서 학원 운영도 함께 했었어요. 네. 이제 10년간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학원 운영과 함께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보니까 오전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했고, 네. 오후에는 이제 그야말로 아이들 지도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미라클 모닝, 5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7시, 8시에 일어나는 굉장히 잠도 많고 굉장히 피곤해하고 굉장히 게을렀어요. 7시, 8시도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 사실 고등학교 때 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제가 미라클 모닝을 결심하고 5시에 일어나야겠다 결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물건 검색하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밤 12시까지 물건 찾아서 물건 분석하고 다음날 새벽에 입찰 가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7개씩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행운도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네. 아, 행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행운이라는 것도 노력하는 자에게 따라온다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위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행운이 같이 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의 그 철학이 저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걸 돌이켜보면 제가 꿈꾸고 그려왔던 것들이 실행이 돼서 실현이 되어 있던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본인이 꿈꾸는 만큼 사라지는 거고 꿈꾸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그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올림픽 선수였고 은메달 리스트였는데 당시 은메달 리스트들의 그 인터뷰 과정 중에 그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목표가 은메달이었다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들의 꿈이 사실 그들의 목표가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그들은 은메달 리스트가 아니라 금메달 리스트였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꿈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보다 조금 더 높게 꿈을 꾸면서 꿈꾸는 대로 사라진다라는 거,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 드는데요. 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올림픽 네. 선수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1등한테는 있는데 2등한테는 없는 게 있대요. 네. 1등한테는 절실함이 있다. 이게 하는 게 동기부여 영상이 딱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크게 꿈꾸는 거 그런 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그 사업이 저희가 창업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적어주신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부동산 쪽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창업하시는 분들. 저는 부동산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게 부동산 경매잖아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실제로 전문 투자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경매를 하고 제가 느낀 거는 부동산 경매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는 부동산 경매를 단호하게 노후 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 제가 학원 사업을 하면서 경매를 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동산 경매 기술을 하나 익힘으로써 예. 저는 국민연금 못지않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스스로가 든든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든가 자영업자들도 이 경매 기술을 하나 배워놓는다고 하면 내가 나이를 먹어도 얼마든지 1년에 한두 건씩만 낙찰 받아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원 운영하실 때부터 네, 네. 해가지고 1년에 한두 건씩 낙찰도 받으신 거고 7건. 7건이요? 1년에 네. 7건이나요? 예, 1년에 7건 받았고요. 그 다음 해에도 제가 7건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거 배우는 기간은 얼마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첫 낙찰을 받기까지는 처음에 경매를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경매를 배웠어요. 3개월 과정이었고 그때 수강생이 3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세종대에서 경매를 공부하면서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좀 되게 어려웠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이론에 좀 그쳤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게 교수님께서 경매 강의를 해주시고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면서 지도를 해주셨지만 네.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교류가 없다 보니까 네. 첫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 물건 임장을 갔던 곳이 부천이었습니다. 네. 부평, 네. 인천 부평이었는데 네. 그날 경매 물건 임장을 갔다가 덜컥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랬듯이 제가 세종대에서 그렇게 경매를 공부하면서 충분한 멘토링을 받았다면 사실 이런 실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제가 경매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왠지 서먹해진 그런 관계에 교수님께 또 성격상 막 물어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못 받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2018년도에 또 새로운 그 경미학원 등록을 해서 또 몇십만 원 주고 또 공부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제 입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교육하는 기간에 그치고 말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저는 거의 4년이 걸렸어요. 4년이요? 네네, 4년이 걸렸고, 제가 첫 입찰은 어쨌든 마지막 수강하는 그 4주짜리 강의가 있었는데, 4주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 3주차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강 중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명도에 대한 두려움도 그 안에서 사실 해결이 됐어요. 강의하시는 그 강사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가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경매 교육을 받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실제로 권리 분석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입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을 좀 오랫동안 같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멘토라든가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낙찰받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멘토 역할 해주실 분을 만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을 너무 오래 했는데요. 실천은 맞습니다. 생각보다 실천을 네. 그 용기를 얻고 네. 진짜 명확하게 딱 하기 전까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업을 선택한 거는 부동산 업 하시는 학원 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부동산 업으로 움직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태생이라기보다는 제가 대학교 전공이 도시계획학과였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부동산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자연녹지지역 이런 계획을 도시계획 안에서 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땅을 밟아왔고 도시계획 안에서 예를 들면 뭐 택지개발 사업, 구리시 토평지구가 있어요. 그때 이제 택지개발 사업 저희 회사에서 같이 했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광주시에 보면 경안 도시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 지방에 있는 뭐 택지개발 또 인천 도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당시는 뭐 캐드 프로그램도 없어서 수작업도 많이 했고 청사진으로 도면 그리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의 그 본업이 그런 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 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아이들 케어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학원을 시작을 했었지만 그 학원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제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새롭게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학원을 운영하는 그 기간이 저의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동산 경매를 다시 만나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너무나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부동산 이야기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되게 즐겁긴 했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 거는 부동산 이야기라는 거를 최근 몇 년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좋고 또 이 업을 선택한 거를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학원이라는 거는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익에 불과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유가 없냐면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자 학원을 운영을 했지만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을 때 아이가 사실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제가 아이를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못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되게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학원의 한계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7건 낙찰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법인을 이용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은, 당시에
매체 팔진 않았지만 네. 인테리어에서 매체 팔진 않았지만 총 매출이 한 2억 5천 났던 데가 있었어요. 순식으로 보니까 한 1억 5천 났더라고요. 부동산만으로. 그 짜릿함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정말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 업을 선택을 했고 저는 평생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 경매와 함께 갈 계획입니다.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여성분들, 네. 주부분들한테 좀 용기를 얻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시는 맞습니다. 모든 네, 네, 네. 향후에 목표가 되게 음, 좀 명확하시던데 네, 그 꿈꿈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2033년 1월 1일까지 2033년 10년 후네요. 네네. 네. 이게 작년에 제가 세웠던 꿈이기 때문에 네. 2033년 1월 1일까지 네. 저의 꿈이 100억 자산가 100명 만들기입니다. 대표님이 100억 자산가가 아니라 100억 자산 100명 자산가 100명 만들기. 100명 만들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0억 자산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더블이고요. 네. 그리고 또 월 1억의 월세 시스템 소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쵸. 합니다. 네. 그 호랑이를 그리는 고양이라 되고 네. 그 꿈이 커는 괜히 유료책이 더 크다. 네. 그죠? 목표를 딱 해가지고 명확하게 밟아가시면은 네. 프로세스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저희 항상 창업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네. 이런 창업은 하지 마라. 혹시 경험상 이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창업. 네. 저는 주위에서 보면 네.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여서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모텔, 호텔. 호텔, 네. 뭐 고시원 네. 또는 뭐 공유 오피스도 인테리어 비용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창업 비용,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큰 비용이 드는 창업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그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는 이제 모아야 하는 그 과정에 있고 아직 부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자본이 없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저 또한 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투자.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가성비와 기회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비쌀 거 음. 하는 거 아니면은 네. 엄밀히 말하면 인테리어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딱 인테리어만 보면은 네. 여기 집은 비싸겠다, 여기 집은 싸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소비자들이 알잖아요.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는 또 정리를 좀 주셨더라고요. 이 성공 요인, 대표님만의 성공 요인 좀 여쭤볼게요. 한번 네. 뭐 대표님이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사랑 해가지고 주셨던 게 있는데, 네. 응? 여기 뭐 순서가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 있네요. 네. 그죠. 창업 질문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한테 창업의 네. 성공 요인. 네. 네. 저의 창업의 성공 요인. 네. 네. 저는 실제 제가 이거 창업을 하기 전에 실전 부동산 경매를 통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네. 게 세상에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100% 제가 투자해본 실전 경험을 가지고 네.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성공 요인은 첫 번째, 네. 실전 경매를 통한 투자 경험. 두 번째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동산 사랑.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투자의 수익 네. 경험.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험 처음이 좀 네. 인상 깊죠. 네, 네. 대표님에게 있어서 뭐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창업이란 어떤 의미실까요? 저는 이제 창업이란 즐거운 도전이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창업하는 분들에게는 네. 창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꼭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20대 창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더 큰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네. 20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초반인데. 승무원의 꿈을 멋지게 펼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졸업학기에 네. 창업을 했습니다. 오. 창업을 본인이 베이킹도 해보고 네. 뭐 이러다가 네. 그릭 요거트 카페를 네. 창업을 했는데 네. 본인이 처음 그릭 요거트 카페를 창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견하더라고요. 오. 저는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실제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오. 한 2개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금수저세요? 저는 흑수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네, 네. 이제 지방에서 크다 보니까 네. 또 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잘. 그리고 좀 너무 막내딸로 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단순히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해본 거는 네. 시청에서, 네. 목포시청에서 네. 조식에 까였던 것 같긴 한데, 시청에서 한 달, 두 번째는 옷가게에서 한두 달, 요게 이제 전부다 보니까, 네. 제 경험이 너무 미천하다 보니까, 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 먹어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제로 저는 그 딸 아이기도 하지만 20대 초반에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제가 컸던 시대와 다르게 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들을 정말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싶고,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멘토가 될 수 있다라면 멘토가 돼서 멘토링도 좀 해주고 싶고, 많은 조언들도 좀 전달을 하고 싶고, 실제로 제 경매 교육 수강생 중에 20대 청년이 있어요. 그 20대 청년에게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21세기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대, 30대도 부동산 재테크 경매 쪽에 네.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구독자님이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네. 프로님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이렇게 곰프로님 TV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부동산 경매는 정말 노후 대책입니다. 그러나 20대부터 70대 우리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경매를 왜 배워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청년의 경우는 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제 경매를 수강하면서 이 보증금 8천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처럼 부동산 경매는 내가 어쨌든 살아야 할 공간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좀 한 번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으로는 정말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배워서 조금씩 부동산 재테크를 좀 병행해 간다라고 하면 자신이 꿈꾸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곰프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홍서영 대표님 네. 부동산 계통에서 많이
그 전문가 포지셔닝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